정책센터 이종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설명하겠지만 그 많아지는 계통에서 그 믹스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기가 현재 모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절 기준 계통 모형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완성으로 해서 좀 더 진행됐고 2050년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한 거를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개발 배경, 모형 개발, 또 2050 시나리오 분석, 전원별 민감도 분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2050 탄소 중립 계획이 현재보다 18년보다 한 2.2배에서 2.3배 정도 수요가 증가한다고 봤고, 그때는 원전을 6% 정도로 줄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사업 신시장 창출이라는 그런 제목에 의해서 거기 아이템에 보면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도움을 고려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이 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장기 믹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차 수급 계획에 보면 38년에 원전 35%, 29%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안 모이셨지만 원자력계 내에서도 원전 믹스를 얼마로 하는지를 의견이 분분해요. 오늘 아까 총회에서도 30%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도 없는데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토의해보고 고민해볼 문제인데 항상 우리나라는 정부도 그때 일만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3주 전에 그 산업부 국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연구 토픽으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아까 걸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전문가, 여기 노동덕 박사님하고 여기 우리 이만기 박사님이 있지만 전문가 아닙니다. 전업했나 보네. 그래서 하여튼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뭘 눌렀더니 다른 데로 갔고. 예. 과거에는 이게 여기 처음 보는 분들이 로드 듀레이션 커브라고 그래갖고 뭐냐면 부하를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쭉 이렇게 다시 시간별로 한 게 아니고 예,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니까 보면은 원자력은 베이스 부하로 깔고 그 다음에 석탄하고 그 다음에 LNG는 변동성에 대처하고 그러면 가장 경제적이었어요. 쉬웠어요.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원자력 30% 갈래 40% 갈래 하면 나머지 석탄 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개념으로 더 커브로 하면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거의 마이너스 커브까지 여기 보면은 이걸로 이때 보면 이게 재생에너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거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보다 더 커져요. 이게 작년에 독일의 20주의 또 예입니다. 작년에 독일이 아마 재생에너지 비율이 60% 정도 될 거고요. 근데 태양광은 이렇게 간헐성이 큰 태양광은 아마 10몇 %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뭐 만약에 50%를 간다면 재생에너지가 적어도 30%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될 건데, 여기 이런 상황을 있는 발전 설비하고 이게 마이너스로 간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출하거나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에 2050년에 이게 레퍼런스가 아마 원자력 30%일 겁니다. 30%일 때 태양광 보면 이렇게 많이 증거, 태양광이 한 50% 태양광하고 석탄 풍력이 나머지를 담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전력이 많이 남게 됩니다. 남는 전력을 어떻게 하냐면 양수 펌핑을 하거나 또 배터리 ESS로 충전을 해서 필요한 밤에 방전을 하거나 발전을 해서 수급을 맞추는 그런 시나리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사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냥 처음으로 제가 2021년 7월에 한국경제신문에 지금 탈원전하면 420조 더 든다 그랬었는데 이 모형으로 그냥 계산했습니다. 처음으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하고 며칠 안 됐을 때 대전에 왔어요. 근데 대전에서 오늘 사관예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그때 계산이 끝나갔을 때였어요. 그냥 결과만 갖고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보다 다른 분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 제 얘기는 안 듣고 가셨는데 해석하게 근데 그때 기자가 들은 거예요. 정말 궁금했었다. 탈원전 비용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근데 사실은 계산을 하긴 했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저한테 신문에 나오니까 탄노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지. 이틀이 안 보여주더라고. 나도 그럼 결과만 보여주겠다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도 보면 배터리로 하거나 양수로 하거나 그래서 밤으로 옮기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절 평균을 하니까 상당히 간단한 모델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간 평균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계절별 수요 패턴과 발전 패턴을 2050년권으로 만들었고, 이게 40대 40, 그러니까 원전 40, 재생에너지 40이 될 때 여기 보면 지금 발전하는 게 원자력이고요. 요게 풍력이고 요게 무탄소가스 터빈인데 이만큼 여기서부터 요 밑에가 남는 전력이 되는 거고, 밤에는 이만큼이 부족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건 수소 생산을 넣어서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봄철 같은 경우는 전력이 많이 남기 때문에 수소 생산을 넣어서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형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우선 보통 그때 운전할 시나리오가 원전은 부하 추종을 하든지 그 이상은 못 하니까요. 재생에너지는 그냥 다 전력을 생산해야 되고 커테일 빼놓고는 기본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 수소나 무탄소 가스 터빈으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수나 배터리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로직을 넣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원자력 부하 추종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밤낮 ESS도 부족할 때 더 많이 운전하고 낮에는 적게 운전하고, 그리고 풍력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양수 발전을 밤낮 고려하고, 그래도 남는 게 이 정도인데, 이건 이제 커테일이나 이런 걸로 없어지는 거고, 빨간 건 실제 이 정도 남는 거를 배터리로 충전해서 하는 건데, 이 배터리량이 얼마나 필요하느냐가 그 각각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한번, 이 로직으로 한번 1년을 쭉 검증을 해보면 이게 발전량입니다. 발전량. 전체 발전량이고, 이제 부족 전력은 무탄소 가스톱이나 양수 이걸로 하고, 잉여 전력은 수소 생산이나 양수 펌핑이나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잉여 부족 전력 1년 동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 패턴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잉여 부족 전력은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하고 다 그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를 발전했을 때 남는 거하고 부족 전력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뭐냐면 유연성 전원으로 이거를 최대한을, 만약에 유연성 전원이 뭐냐면 배터리라든지 무탄소 가스터빈이라든지 수소 생산 설비를 최대한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부족 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배터리로 하면 되는, 제 모델링으로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서 운전을 한다면 그냥 왜 이걸 해봤냐면, 계절별 평균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태양광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전력이 많이 수요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 해보면 충분히 배터리 용량보다 낮은,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무탄소 가스 터빈이나 또 수소 생산 설비도 가장 많이 돌리고, 그러면 충분히 개통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 없다. 지금 계산한 값으로 충분하더라. 두 번째는 지금 하는 그 운전 패턴대로, 예를 들면 가스터빈 운전하는 패턴대로 이렇게 되면 그때는 ESS 필요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더 많을 때가 있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는 양이 한 19%, 한 20% 정도만 지금 배터리보다 더 많이 요구되더라. 근데 더 많이 요구될 때는 결국은 무탄소 가스톱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지금도 계산 중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공급지장 LOLP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대에 LOLP 개념으로 설비를 공급해서, 발전 설비를 이용해서거나 충전 설비를 해서 커버 못하는 게 있는가? 전혀 지금 계산한 걸 보면은 충분히 그 안에 있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런 어떤 계절 평균 모형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충분히 다른 어떤 에브노멀 할 때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더라, 이걸 보였고, 하여튼 이 모델로 시나리오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30%에부터 50%까지 원전을 증가시켰고 5%대로 했고, 무산소 가스터빈은 20% 발전량 20%로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태양광과 풍력은 6대4로 했습니다. 이거 이번 11차 도국 계획에 6대4로 적용해갖고 태양광의 영향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과거는 태양광이 양을 많은 걸로 했는데 그래서 11차 도국 계획을 반영해서 했고, 그럼 또 각각 데이터를 이거는 뭐 참고로 해주십시오. IAEA LCOE 보고서를 활용해서 했고, 또 발전 단가 산출 할 때도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갖고 계산을 했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또 계산하냐면, 지금 2021년에 IAEA LCOE 근거로 계산을 하려면 비교를 2050년까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23년 비용을 LCOE로 다시 그냥 한전의 판매가가 아니고 LCOE로 해야지 몇 프로 비교된 게 되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성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96원으로 나왔고, 이 96원이 2050년에는 시나리오 5로 하면 한 144%, 또 원자력을 30%로 하면 한 90%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당연히 원전 비중이 적으면 재생에너지 비용도 비싼 데다가 배터리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건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가스터빈, 제가 이제 전력권에서도 갔었는데, 이 가스터빈 주야간 하는 거가 이게 우리가 그냥 임의로 넣었다. 가스터빈은 유연성 전원이고 필요할 때 급격히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모든 걸 다 모사하기 뭐하니까 낮하고 밤하고의 어떤 비율로 넣었거든요. 그 얘기 가서 전력거래소 샀더니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그대로 모사해서 믹스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 밤낮의 비율을 쭉 차이를 해봤더니 그렇게 크게 이 밤낮의 비율을 가스터빈을 낮 밤을 3대7 이렇게 5대9까지 했는데 큰 비용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도미넌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밤낮 비율을 한 거가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리고 양수 발전 양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20기가하고 30기가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양수 발전이 많이 늘어나면 편리한 점이 있지만 또 배터리를 줄여서 하는 거거든요. 양수 발전도 건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양수 발전은 부지하고도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양수 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양수 발전 늘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영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하고 풍력을 5대5로 하거나 7대3으로 한다면 당연히 태양광이 많은 게 불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풍력을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여기 5대부터 7대3으로 해버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태양광이 많으면 비용은 증가하더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부하 추종이 이거는 사실은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했는데 사실은 100%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요구하는 거는 50%까지
축소시키고 그거를 50% 기간 정도 적용하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건데 그래도 그 원전 부하 조정 영향은 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업데이트 되고 있지만 그래 뭐 제가 엉터리로 뭐 데일리 모델을 저널에 냈더니 뭐 다들 모르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그 분야 관심 많으니까 논문 내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위클리 모델 해서 내려고는 하는데 하여튼 위클리 모델이 평균 모델이 그래도 적절히 수급상 피크 수급상도 수용할 수 있더라. 평균 모형이지만 주어진 설비로 충분히 피크 수요 시대도 감당하더라는 걸 보였고 LOLB 관점에서 LOLE 관점에서 문제 없더라. 그걸 보였고 이게 얼마나 뭐 과잉 설비를 갖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옛날 뭐 LOLP가 옛날 와스 배울 때 몇 프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수급에는 문제가 없더라. 다양한 전원 믹스 분석이 가능하더라. 이제 그 마이너스 수요, 더 커브 관점에서 마이너스 수요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2050년 적정 믹스는 원전 비중을 30%로 하면 약 92% 증가, 한 50%는 44%만 증가하더라. 이거는 적정 믹스는 뭐 부지 문제 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주민 수용성 등에 따라서 결정될 건데 하여튼 경제적으로는 뭐 느리는 게 유리하더라. 그리고 동일 구성비에서는 풍력 발전 비중과 원전 부하 조정 영향이 크더라. 그렇게 양수 발전은 그렇게 비용 효과적이진 않더라. 그리고 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좀 이 정도 선에서 나는 이 모델은 우선 아직은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한 디테일한 뭐 수소 생산하고의 연계 이런 거에 좀 그거를 더 하는 개선점이 남아 있는데 그냥 시나리오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우리 학생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학생이 어디 있나 그 학생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여기나 다른 문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안 하면 이만기 박사님 전문가. 사용한 데이터가 우리가 리플리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위키를 평균인데 실제는 15분, 5분 데이터예요. 네. 위클리 데이터가 아니고 위클리 평균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주간을 위클리 평균으로 만들었고 실제 데이터 세트는 일주일에 5분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 피크 형태가 이렇게 태양광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지금 뭐 데이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니까요. 저희 공이 지금 보면은 그 모두 7개잖아요. 예? 예. 일주일. 이게 일주일이죠. 예. 한 계절을 주간 평균으로 평균으로 해서 한 계절을 어쨌든 그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세트로 해서 그 7일로 미분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냐면 한 계절이 어떤 경우 여름철이나 겨울철도 특정한 날 뭐 덥고 춥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문제가 없더라는 걸 아까 데이터를 실제로 펼쳐갖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평균을 내다 보면은 예. 그 값이 그 에버리지 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편차는 평균치보다는 좀 약간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제. 예. 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실질적으로 플럭추에이션 들쭉날쭉한 현상이 이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들쭉날쭉하는 거잖아요. 네. 실질 데이터, 우리 운전 모형하고 차이가 있는, 이건 우리 운전 모형을 넣은 거고요. 밑에는 원자력, 원자력하고 여기 뭐냐, 무탄수화석이 그걸 기본적으로 그건 발전원이니까 거기하고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드는 건데, 이럴 때 하여튼 피크가 이게 이제 그때 부족 전력 가격, 이게 피크 그때 부족이나 남는 전력은 ESS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커버하는 걸 넣은 거고, 그래도 충분히 ESS 용량 밑에 있더라. 충분히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과잉 전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배터리도 이용하고 수소나 양수, 예. 그거에 대한 배합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합을 달리하면은 이 결과가 잘 나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로드 순서를 어떻게 됐냐면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제일 먼저고요. 밑에는 사실 안 넣었지만 그 다음에 원자력의 로드 팔로우, 그 다음에 무탄수가스빈이고 그 순서로 들어간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전 패턴을 계절별로 넣은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운전될 거고, 그건 더 원자력까지는 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본 거는 이제 아까 부족한 그럴 때하고도 그렇게 운전을 했는데 어느 여름철에 평균 부하보다 확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ESS 배스를 더 쓸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스 터빈 쓸 거고 배스를 쓸 건데, 그거가 충분히 커버하냐 그런 걸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커버 다 되더라.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설정을 해가지고 예. 그게 어느 게 더 경제적인 옵션인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약간 추가적인 예. 그런 거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하고 다른 게, 여기는 그냥 주간 부하 패턴을 우리 아까 와습에서는 여기도 일종의 로딩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넣은 거잖아요. 1년 걸 LDC로 넣은 거 아니니까 여기는 1년 걸 못 넣으니까 주간 걸 넣은 거죠. 주간 걸 모델.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 하나 아까 무탄소 비중을 20%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2050 계획이 그 정도로 했고, 어쨌건 앞으로 지금 요즘 다 탄소 중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지만 유연성 설비는 그냥 20% 정도라고 본 거예요. 거기서는 그 수소를 생산해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쓰겠다. 근데 그 수소는 아니면은 우리가 20%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력계통에서 만드는 수요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소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수소의 20% 정도를 만들고, 그 만드는 거를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은 20%라고 했는데 예. 그 수소 생산 설비의 킬로와트나 예. 하여튼 그 설비 비중이 예. 상대적으로 원전보다는 싸니까, 그래서 그거를 플렉시블하게 한 5%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저하고선 20%를 생산하게 하는
그거는 그런 버퍼링을 그거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 100%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 설비의 맥시멈, 여기 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수요를 원래 약간 그게 너무 그거 120% 캐파를 넘으면은 예. 뭐저 베스 이거 들어오고 양수 들어오고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20에서 한 5% 정도 쿠션을 더 둬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민감도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소 비용 증가는 조금 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완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수소 설비의 어떤 그런 지금 수소는 유연성 있게 지금 저기 패턴을 부활시킨 건 그냥 계절별만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소도 낮에는 많이 하고 밤에는 조금 하고 뭐 그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렇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수소는 그렇게 놓습니다. 이 ESS 부분의 예. 그 시설비 뭐 인하 네. 그 기술 그런 속도는 가만히 있던 건가요? 아직 그건 안 해요. 고정비예요. 여기는 그냥 2021년 그 IEA 데이터를 그냥 넣은 거고 50년까지 똑같다. 예. 그냥 넣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예. 재생에너지 중에서 예.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에 따라서 비용 변화를 예. 보여주셨잖아요. 예. 근데 태양광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크게 증가. 예. 근데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드는데 그게 예. 그 풍력 데이터는 너무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게 네. 좀 그거의 왜곡은 있어요. 뭐냐면 풍력도 평균이잖아요. 태양광도 평균이고 계절 평균. 네. 계절 평균이니까 그렇게 그런 평균으로 들어간 거에서 실제 풍력이 더 막 들쑥날쑥하면 그게 BESS 더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거가 모사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태양광이 비중이 커지면 비용이 더 증가. 왜 그러냐면 그거 왜 그러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아니 그거는 아니 설명 좀 해볼게요. 네. 뭐냐면 풍력은 밤낮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태양광은 밤에는 없고 낮에 많으니까 배터리 용량에 네. 차이가 나서 태양광이 비쌉니다. 그래서 배터리 때문에 뭐 단가의 차이보다는 배터리가 아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비대칭 전력의 비대칭에 근데 풍력은 그렇게 비대칭은 적거든요. 그걸 시간별로 시뮬레이션 하면 결국은 풍력도 배터리용 필요량이 태양광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거는 뭐 예, 그렇게 뭐 설명하시니까 뭐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예. 매진만에 예. 그 원전 비중을 30%로 하면 이건 표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2050년 현재보다 92% 요금이 상승한다고 쓰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원전 비중이 30%인데 2050 이게 표현이 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표현이 좀 그래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뭐 현재 정도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 늘리면 뭐 2050년부터 오케이. 50 뭐 이렇게 상승하고 무슨 말인지를 내 표현을 원전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 원전 비중을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 좀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건 아니 그러니까 수정을 하신 표현을. 그렇네. 원전이 주인이 됐어. 네, 지금 이제 2050년 한해에서 좀 운동을 한 거잖아요. 예? 2050년. 예. 2050년 한 해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구성을 쓰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표현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냥 그건 좀 더 설명하면서 정확히 표현하는 거. 이건 틀림없이 원전 비중이 30%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재생에너지가 지금보다 어떻게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거를 얘기해요. 이럴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원전은 지금 30%로 고정하고 재생에너지가 9%에서 뭐냐면 50% 한다면 90몇 프로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딱 잘라서.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수소는 그 자체 내에서 이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네? 그 수소는 전력 부분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소 어떤 식으로 그거는 고려 안 했는데 수소 비용은 어떻게 했냐면 그 LNG 비용의 2배를 넣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효율 그런 것 때문에 2배를 그냥 계산할 때 무산가스 터빈 발전 그건 이제 변수는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실제 앞으로 그것도 해봐야죠. 무탄가스 터빈 내 비용하고 LNG 비용하고 넣어서 우리가 LNG를 예를 들면 10% 하고 할 때는 뭐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저기 보고서를 보니까요. 예. 이게 탄소 중립의 예. 그 마지막 한 2~3% 올리는 거를 100% 올리는 그것이 비용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늘어나서 맞아요. 거기 한 5% 정도는 버프를 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 지금 더 실제로 100%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2~3%를 유지하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히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